네. 그 세현 씨 손만 봐도 지금 흉터가. 그렇죠. 예전에 또 크게 물려가지고 임상 수의사를 접을 뻔한.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그라스메디입니다. 오. 저희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 중에 수의사가 하는 일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세현 씨가 수의사가 의료계의 대표적인 3D 업종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세현 씨 보면 항상 눈에 다크서클도 진하고 피곤해 보이고, 저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수의사를 힘들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의사나 뭐 한의사분들은 이제 하얀 가운 딱 갖춰 입으시고 진료실에 앉아서 이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쵸? 저희는 진료실에 앉아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개나 고양이와 몸으로 부딪히면서 씨름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강아지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의 증상을 설명하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보호자님과 문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많고, 혹은 보호자분들이 조금 비매너스러운, 아직까지 좀 반려동물 관련된 문화가 좀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도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단한 처치였지만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심한 아이가 있어서 간단한 귀 청소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저희 테크 선생님이 손가락을 물리셨다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 세현 씨 손만 봐도 지금 흉터가. 그렇죠. 예전에 또 크게 물려가지고 임상 수의사를 접을 뻔한 일들. 오늘은 수의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이제 손님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진상 손님들이 있는지 세현 씨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진상이라기보다는 조금 동물병원에 오실 때 경험이 부족하시거나 혹은 이제 동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매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례들만 먼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일단 병원에 오시자마자 아이를 이렇게 막 바닥에 그냥 풀러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엄청 아픈 아이들은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품에 안겨있고 하겠지만, 그 정도로 나쁘지 않은 상태 아이들은 뭐 병원을 배회하면서 여기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마킹도 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표시를 하는. 네, 그렇게 대소변을 보는 거는 이제 강아지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보호자님들께서 자기 아이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찝어주시려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게 바람직한 매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 수의사들이나 이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걸 도와주시는 특히 수의사가 아닌 스태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한혈을 부리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우리 똘이 쌌네, 이거 좀 빨리 치워,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진짜. 부분은 누가 봐도 좀 부족한 매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참 사람을 대하는 일이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 테크니션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보통 뭐 20대 초반 분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하대를 받고 아예 직접 치우셔야 돼요 이런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이 수의사 분들의 문서를 찌푸리게 하나요? 일단은 뭐 이렇게 대소변을 치우지 않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아예 계속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이제 아이를 컨트롤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척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병원에는 주로 아픈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픈 아이들은 전반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은 평소에는 온순하더라도 갑자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뭐 서로 문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생길 수 있어서 본인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거나 목줄을 좀 유지한 상태에서 컨트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양이 환자들도 대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양이들은 이제 가방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거기를 막 달려들고 가방을 툭툭 건드리고 이런 강아지들이에요. 고양이들에게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고양이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민하죠.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아이를 좀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강아지들 산책시킬 때도 이제 낯선 강아지들 보면 애들이 이제 사회성 좋은 애들은 인사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견주분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애들이 천천히 서로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데,
근데 병원에서 아픈 애들이 안 그래도 예민한 상태 그러면 되게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최근에 제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어서 네. 생각나는 건데 우리 아이가 몸이 아프고 어딘가 이상 증상을 보이면 굉장히 걱정되는 게 당연한 보호자님들의 그렇죠. 마음이세요. 그런데 간혹 너무 이제 흥분도가 높아지셔가지고 이렇게 병원으로 쳐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내원하시게 되면 수의사와 스태프들이 아이 상태를 판단하고 정말 응급한 상황이라면은 대기 순서를 바꿔서라도 당연히 응급처치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응급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원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래서 뭐 여기 조금 대기해 주세요. 혹은 전염병이 의심되는 아이들이라면 여기서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 계셔 주세요. 이런 저희가 지시사항을 드릴 때가 있는데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잘 못 들으시고 무작정 이렇게 덤벼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도 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병원에 들어오시고 나면 병원 스태프들의 판단을 조금 더 믿어주시고 차분해지시는 게 반려동물 진료 문화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람 응급실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먼저 온 순서대로 진료를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더 위급한 환자가 왔을 경우에는 순서를 바꾼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판단하는 건 의료진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인분들이 좀 더 수의사 선생님을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병원에서 진상 손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그런 걸 안 지키시는 분들이 뭐 아기를 가지고 뭐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맞아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거의 보통은 아직 네. 좀 잘 모르셔서 아직 그렇죠. 익숙지 않으셔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좀 더 성숙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의사, 반려동물, 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무대하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